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통풍이라는 무서운 질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찢어질 듯한 통증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질환은 단순한 통증 그 이상입니다.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통의 연속이죠. 당신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 지금 당장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실제로 좋아한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지금 몇 시인지 남겨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통풍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입니다. 20년간 진료를 해온 저에게도 통풍은 유독 강하게 기억에 남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환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출산보다 더 아픈 고통이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이건 장난이 아닌 진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통풍 정보가 잘못된 상식과 신화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통풍 예방 전략 10가지를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환자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적인 저퓨린 식단과 일반적인 약물에만 의존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는 이 틀을 완전히 벗어나 전혀 다른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붉은 고기와 해산물을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형적인 식단을 무시했지만 통풍 발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따라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통풍의 핵심 원리와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오해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우선 제가 임상에서 직접 관찰한 두 부류의 통풍 환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침을 충실히 따르는 환자들입니다. 저지방, 저퓨린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통풍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도 여전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발가락 관절이 퉁퉁 붓고 밤마다 통증에 깨는 일을 반복합니다. 반면 두 번째 부류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사들이 권하는 저퓨린 식단을 따르지 않았고 약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거의 통풍 발작을 경험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증상만 겪고 있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두 그룹을 보면서 저는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의 상식이 정말 맞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통풍을 예방하려면 퓨린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나 해산물을 피하고 저단백 식단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퓨린보다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내인성 퓨린이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혹은 DNA와 RNA가 분해될 때마다 퓨린이 생성됩니다. 이게 바로 내인성 퓨린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우리 몸은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퓨린보다 5배에서 10배 더 많은 퓨린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즉, 고퓨린 식단이라 해도 몸 안에서 생성되는 양에 비하면 바닷물에 컵 하나 붓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저퓨린 식단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붉은 고기와 해산물을 줄인다고 통풍이 사라질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통풍 발작을 겪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통풍은 단순한 요산의 문제가 아니라 만성적인 체내 염증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산과 퓨린 대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통풍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요산, 퓨린, 대사라는 단어는 이미 익숙하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퓨린이 요산으로 전환되고 요산이 축적되면 통풍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공식은 과학적으로 허점이 많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몸속에서 생성되는 퓨린은 식단에서 섭취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ATP나 GDP 같은 에너지원 분자를 분해할 때마다 퓨린이 발생합니다. DNA나 RNA가 분해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며 퓨린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퓨린만을 제한하는 것은 통풍 예방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요산의 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 중에도 통풍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통풍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요산 수치가 9mg/dL 이상인데도 전혀 통증이나 발작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 반드시 통증을 유발할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요산 결정은 마치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고 뾰족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관절에서도 소량의 요산 결정은 발견됩니다. 심지어 아무런 통증도 없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지 않죠. 만약 요산 결정이 통증의 유일한 원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통풍을 알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저는 많은 환자들의 무릎이나 발가락 관절에서 요산 결정을 채취했지만 이들이 전혀 증상을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요산 결정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염증 반응을 얼마나 유발하느냐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요산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도 합니다. 특히 뇌와 신경계 보호에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다. 만약 요산이 단순히 해로운 노폐물이라면 왜 신장은 절반 이상의 요산을 다시 재흡수할까요? 우리 몸은 요산을 아예 없애지 않고 일부는 꼭 보존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히 해로우니까 버려야 한다는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통풍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요산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염증 반응이며 통풍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지 않으면 치료는 한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통풍에 대한 잘못된 믿음들, 즉 오해와 신화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는 통풍을 다룰 때마다 늘 저퓨린 식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붉은 고기, 해산물, 그리고 내장류는 무조건 피하라고 가르치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식에서 유입되는 퓨린은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식단 조절을 맹신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샐러리 주스를 마셔야 한다. 체리 추출물이 좋다. 라임과 레몬즙은 요산을 녹인다 같은 조언들도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만 년 전부터 샐러리 주스를 짜서 마셨을 리도 없고 그들에게 통풍이 지금보다 더 흔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통풍은 오히려 현대 문명의 병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특정 식품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통풍약을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특히 알로퓨리놀, 울로릭 같은 약물은 마치 고혈압 약처럼 평생 먹어야 할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약들은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약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런 약들은 부작용의 위험도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 중 일부는 식단을 개선하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물 없이 통풍 발작을 완전히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중을 줄이고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멀리 했으며 통풍의 핵심인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 바로 혈액이 산성화되어 통풍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건강보조식품이나 인터넷 광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음식이 혈액의 산성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에게 동맥혈 가스 검사를 시행해 보았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서 혈액의 산도가 급격히 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산성 혈액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런 오해들은 통풍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진짜 문제를 놓치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원인, 진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 염증, 인슐린은 지방의 질 같은 요소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통풍 치료의 핵심이라 여겨지는 약물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풍을 진단받자마자 알로퓨리놀이나 울로릭 같은 요산, 저하제를 처방받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평생 복용해야 할 만성질환 약처럼 인식하죠. 그러나 이런 약물이 모든 통풍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약들은 요산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풍의 본질은 염증이기 때문입니다. 급성 발작이 일어났을 때 환자들이 겪는 그 찢어질 듯한 통증은 요산의 존재보다 염증 반응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풍 발작이 생긴 상황에서 단순히 요산 제거제를 투여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한겸증제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통풍 발작으로 병원에 왔을 때 요산 수치를 낮추는 약보다 먼저 스테로이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처방합니다.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염증은 통풍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도 요산 제거가 아니라 염증 억제여야 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통풍 발작을 막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요산은 무조건 해로운 물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은 요산을 어느 정도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된 요산 중 절반 이상을 다시 흡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요산이 정말 몸에 해롭기만 한 물질이라면 굳이 그렇게 재흡수할 이유가 없겠죠. 이는 우리 몸이 요산을 일정 수준에서는 필요로 한다는 뜻이며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산은 항산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요산을 억지로 줄이는 것보다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요산 수치가 자연스럽게 안정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필요 이상으로 약물에 의존하는 접근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풍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 즉 혈액의 산성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건강 관련 커뮤니티나 영양제 광고를 보면 혈액이 산성화되면 통풍이 생긴다는 식의 주장이 흔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샐러리 주스, 체리 주스, 알칼리성 물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신화입니다. 저는 응급실과 가정의학과에서 수천 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며 동맥혈 가스 검사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혈액의 산성도, 즉 pH는 매우 정밀하게 조절되는 항목입니다. 인체는 pH를 7, 35.7, 45 범위로 유지하려는 강력한 완충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음료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샐러리나 체리, 라임 주스를 마신다고 해서 혈액이 알칼리화되거나 통풍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제품에 돈을 쓰게 만들고 근본적인 치료 방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통풍의 주요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어떻게 대사되느냐, 그 과정에서 인슐린과 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있습니다. 특히 주스나 과일 음료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들은 과당 함량이 높습니다. 과당은 요산 생성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건강해 보이는 포장과는 달리
과일 주스는 통풍 환자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자주 듣는 잘못된 조언은 지방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풍 환자에게 저지방 식단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지방, 특히 포화지방은 요산 수치나 염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오메가6 비율이 높은 산업용 씨앗슈입니다. 이런 지방들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통풍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음식이 혈액을 산성화시킨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우리 몸은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가 보다 그것이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 반응을 일으키는가입니다. 이제 진짜 통풍의 원인과 그것을 막는 방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통풍을 악화시키는 진짜 원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식품 중 놀랍게도 통풍 발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과당입니다. 과당은 설탕의 절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설탕뿐 아니라 고과당 옥수수 시럽에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당이 간에서 빠르게 대사되며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인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과당 섭취량이 많을수록 통풍 발작의 위험도 함께 상승합니다. 특히 음료 형태로 섭취했을 때 위험이 더 커지죠. 그러므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모든 과일 주스와 청량 음료를 식단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100% 천연, 무설탕, 유기농 등의 문구가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벨을 자세히 보면 거의 모든 과일 주스에는 상당한 양의 과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풍 환자에게는 천연도과 다름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통풍 발작을 유발하는 데 있어 거의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술은 체내에서 요산 생성과 관련된 대사 경로를 자극할 뿐 아니라 신장이 요산을 배출하는 기능을 저해합니다. 특히 맥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해롭습니다. 맥주에는 퓨린 자체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알코올과 결합되어 이중에 타격을 가합니다. 와인과 증류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풍을 한 번이라도 겪은 적이 있다면 술은 가능한 한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곡물과 설탕입니다. 마프, 이 빵, 국수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곡물도 통풍 발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곡물은 소화되면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는데 이때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하 만성 고인슐린 혈증이 바로 통풍의 배후에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체내 염증도 높아지고 신장에서 요산 배출도 저해됩니다. 이제 통풍을 막기 위해 우리가 진짜로 피해야 할 것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붉은 고기나 해산물이 아니라 과당과 정제된 탄수화물, 수올라, 그리고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입니다. 이런 요소들은 체내 요산을 높이는 동시에 염증 반응을 강화시켜 통풍을 반복적으로 유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구축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통풍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10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 조치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놀라운 결과를 만든 실천 방안들입니다. 모든 알코올 섭취 중단. 알코올은 요산 생성을 촉진하고 배출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맥주, 와인, 증류주 등 종류를 막론하고 통풍 병력이 있다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술을 끊으면 통풍 발작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체지방 감량, 과체중이나 비만은 통풍의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지방세포는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며 인슐린 저항성과 요산 축적을 악화시킵니다. 구조화된 저탄수화물 식단에 케토제닉 식단을 활용해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용 씨앗슈 제거, 카놀라유, 콩기름, 옥수수유,
해바라기 등 오메가 요소가 과도한 기름은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가공식품과 외식 메뉴에 숨어 있습니다. 코코넛, 올리브유, 동물성 지방으로 대체하세요. 과당 제거, 과일 주스, 탄산음료, 가공식품, 심지어 건강한 스무디도 과당 폭탄일 수 있습니다. 모든 형태 고과당 옥수수 시럽, 설탕, 그리고 사탕류는 피해야 합니다. 과일도 소량만 섭취하고 되도록이면 통째로 드세요. 곡물과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쌀, 밀, 옥수수, 귀리 등 모든 곡물은 소화 과정에서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통풍 발작의 위험이 커집니다. 가능하다면 곡물을 최소화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세요. 케톤 수치 높이기, 케토제닉 또는 육식 기반 식단은 케톤 수치를 높이며 염증을 억제합니다. 특히 베타하이드록시뷰티르산이라는 케톤체는 강력한 한겸 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케톤을 섭취할 필요 없이 식단으로 충분히 생성 가능합니다. 마그네슘과 칼륨 보충, 이 두 미네랄은 요산 대사를 안정시키고 통풍 발작의 빈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견과류 등을 통해 섭취하거나 필요시 액상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만성 염증 억제하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중요합니다. 염증은 단순한 시기 문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커피 섭취 권장, 믿기 어렵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통풍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루 1잔 이상 마시는 것이 통풍 발작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산성화 걱정은 할 필요 없습니다. 제품 구매에 의존하지 않기, 통풍을 위한 보조제, 샐러리 추출물, 제리 파우데오, 비싼 단백질 쉐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식품 기반의 식단과 생활 습관 변화가 진짜 해답입니다. 이 10가지 조치는 어렵지 않지만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병의 본질을 이해하고 염증과 인슐린 저항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통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서 언급한 실천 전략에 이어 오늘은 식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통풍에 치명적인 몇 가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과일, 과잉 섭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여러 종류의 과일을 많이 먹습니다. 네, 물론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소를 포함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통풍 환자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일에는 자연적인 당, 즉 과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는 않지만 간에서 대사되며 요산 생성을 촉진합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망고, 사과 주스 등은 과당 함량이 높아 통풍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과일 권장은 통풍 환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물과 설탕의 조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시리얼이나 토스트, 샌드위치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과일잼, 꿀, 과일 주스를 곁들이면 그야말로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도 증가하고 이는 곧 요산 배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는 통풍뿐 아니라 제2형 당뇨병과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용 씨앗류는 대표적인 염증 유발 식품입니다. 통풍은 결국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들의 섭취는 통풍 발작 빈도와 강도를 높입니다. 마가린,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패스트푸드에는 거의 대부분 씨앗주가 사용됩니다. 이런 제품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입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거나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염증 수치는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통풍은
단지 요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가벼운 산책, 충분한 수면, 심호흡이나 명상은 체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너무 많은 정보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통풍에 좋다는 민간요법, 모여제, 특수 식단 등 수많은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의존해야 할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식단과 실천 가능한 생활 변화입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여러분도 그 통증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풍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오해받아온 두 가지, 커피와 케톤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커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커피는 산성이라 통풍을 악화시킨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들은 커피를 규칙적으로 마시는 사람들이 통풍 발작을 더 적게 겪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1, 5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요산 수치가 더 안정적이며 통풍 발병률도 낮은 편입니다. 커피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커피가 산성을 띈다는 이유로 피하던 분들이 많지만 그 산도는 위장의 소화 환경과 혈액의 pH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커피는 통풍의 적이 아니라 아군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커피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케톤식이 또는 육식 기반 식단입니다. 저는 수많은 통풍 환자들에게 케토제닉 식단을 권유해 왔고 놀라운 효과를 목격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고지방 식단이 통풍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케톤 시기는 체내에서 베타 하이드록시뷰티르산이라는 강력한 한겸증 케톤체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면역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약 없이도 통풍 발작이 멈춘 많은 환자들이 바로 이 식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풍에 관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상식, 무의미한 식품 보조제, 효과 없는 저퓨린 식단에 계속 의존할 수도 있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식습관 개선을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통풍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통풍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